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출정식,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의 출정식,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나 서울시나 공통점은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뭘 하려고 해도 시의회가 이 견제,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흘째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답변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자,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밀어붙입니다. 과음도 지르고 민주당 시의원들 수준이 정말 참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오세훈은 조용히 할 말 다 했습니다. 상당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있었지만 할 말 다 했습니다. 1분만 답변할 기회를 달라. 30초 주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오세훈의 목소리는 커갔습니다. 첫날은 거의 오세훈 말도 못하게 밀어붙였던 민주당 시의원. 그러나 이 토론에는 오세훈이 일각에는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정 질의 답변, 오세훈이 문재인 대통령, 김어준 그냥 공개적으로 저격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으면 아주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만큼은 오세훈이 문재인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 소통 능력도 뛰어납니다. 오늘 민주당 시의원들 오세훈의 발언을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회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세훈은 이 발언이 중요한 것은 1년 뒤 윤석열 전 총장이든 누구든 야권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장면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울시장은 직접 서울시 의회에 출석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역시 국회에 출석해서 연설 말고 답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신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통령의 대리인들입니다.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를 한다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교체, 윤석열의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오세훈 시장 오늘 서울시 의회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정재웅 시의원이 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관련 질문을 하자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 방문에 강한 충격으로 나왔다. 직접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오찬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드렸다. 그런데 일반론적인 재건축 관련 답변만 대신해 상당히 실망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2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이 시급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해달라고 오세훈 시장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절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꼭 한번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문제가 되는 현장은 잘 안 갑니다. 쇼만 한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필요한 곳, 광나는 곳, 폼나는 곳만 방문합니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오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실망했다고 말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사흘 동안의 진행된 첫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 의회에 직접 나와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사흘간 시의원들은 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육 플랫폼 사업, 서울런, 1인 가구 사업, 복지 철학 비판 등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무조건 오세훈이 하고 있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안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을 모았던 것은 김어준 문제였습니다.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제였습니다. 자, 오 시장은 오늘 상당히
수익 쿠션으로 김어준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가리키며 세간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TBS가 시사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한다면 공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 뉴스공장을 김어준 프로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권의 하수인 나팔수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어준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줄리 방송을 할 거라 이런 말을 누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송이 지금 버젓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오 시장은 이 TBS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 아주 묘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민주당 경만선 시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TBS의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한다면 모종의 정치적 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이 무언의 메시지가 TBS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기대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BS도 자정적으로 자율적으로 변화가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TBS에 대해 예산 편성권, 경영평가권, 감사권, 임원 임명권 등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관심을 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다만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해주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더 김어준을 미치고 팔짝뛰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이 많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세훈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주관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울론 사업이 사교육시장을 배불린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언제 일타 강사 강의를 들은 적이 있냐? 이렇게 항소했고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서는 20대도 공짜밥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추가 경정 예산안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이 예산안이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일로 연기됐습니다. 자, 시의회는 오세훈이 이 추경 예산으로 만든 서울론 48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47억 원, 청년 지원 사업 3억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 지금 시의회는 삭감된 예산 복원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여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세훈 추경의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의회의 이 만행을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했던 민주당 시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참 희한합니다. 2018년과 올해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지금 완전히 서울 시민들은 민주당 정권을 비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완전히 빨리 민주당 정권을 없애버려야겠습니다. 진성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